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국가 브랜드란 한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에 적용하던 브랜드의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지만 보다 넓은 범위로 생각해보면 국가의 품격 즉 국격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호감도, 신뢰도 같은 가치는 너무나도 방대한 개념이라 특정 문장만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브랜드를 하나로 잡아두기엔 너무 범위가 크고 또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절대 해당 국가의 정부나 문화부 같은 중앙정부가 쉽사리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가의 브랜드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스토리와 철학, 이미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프랑스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유명한 것들은 에펠탑, 궁전, 와인 등이 있죠.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축구일 테고요. 한국의 경우엔 어떨까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한국의 신뢰 있는 제품들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좋지 못한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브랜드, 국가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발전하면 결국 경제 발전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한 나라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재화들이 판매되고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보게 하여 돈을 내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 대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 모두에 국가 브랜드가 영향을 줍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 정체성 강화로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결속력 증대, 사회통합과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처럼 저성장과 저출산의 시기에 국가 브랜드 가치의 성장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장의 희망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진행한 2021 국가브랜드 가치평가조사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드 파워는 6위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브랜드진흥원은 세계 50여 개국 1,60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는데 심리적 친근도, 국가브랜드 활동 주치 평가 결과, 국가 경쟁력 지수, 각 국가의 제품 및 서비스 수출액 등을 반영해 최종 순위를 산출했습니다. 한국은 6위를 기록했는데 국가 브랜드 파워의 브랜드 수익액을 곱해 산출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는 2조 7천억 달러로 8위를 기록했고 1위는 미국, 2위는 독일, 3위는 영국이었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는 심리적 친근도는 14위로 평가되었고 국가 브랜드 전략 주체인 정부, 기업, 민간단체, 국민 중에서는 국민이 3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브랜드 성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성공 이후로 기존과 같이 시기마다 발표되는 한국 드라마의 입지도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신작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 K-웹툰, K-뷰티 등 새로운 한류 주인공들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글로벌 진출 5년 만에 구글 스토어 세계 100개국에서 만화 수익 1위를 달리고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죠.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 한류와 같은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가 성장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도 매우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 특정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등에 업고 더 나은 홍보 효과,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브웨이가 이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브마린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음식 체인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름만 듣고 지하철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잠수함처럼 길다란 샌드위치를 서브마린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서브라고 하고 여기서 웨이를 붙여 잠수함 샌드위치 길이라는 의미로 브랜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인 서브웨이는 1991년에 처음 한국에 진출해서 여의도에 1호 매장을 내며 직장인들의 아침 식사를 책임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죠. 국내 소비자들이 속재료를 하나하나 골라 넣어야 하는 서브웨이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6년 미국 본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의 법인을 직접 세우고 대대적인 경영 개선 작업을 시작했죠.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재료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했습니다. 이후로 서브웨이는 매장 수를 연평균 60개씩 늘리며 순항하고 있죠.
2021년 12월 기준 전국 매장 수는 총 473개에 달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죠. 그리고 이렇게 서브웨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브웨이가 2013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채택했던 광고 방식이 있는데 바로 드라마 속 PPL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구독자분들이 시청하는 드라마에서 서브웨이 PPL이 등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송중기, 홍혜교 주연의 태양의 후예,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공유 주연의 도깨비 등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서 이 서브웨이 PPL이 등장했죠. 너무 과도한 PPL 때문에 극중 몰입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서브웨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광고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이 한국 드라마들 속의 PPL이 한국인들에게만 광고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뉴욕타임즈에는 서브웨이가 한국 드라마를 통한 간접 광고, PPL을 눈에 띄게 활발히 하고 있다며 서브웨이의 PPL 현황과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 TV의 예상박 스타, 서브웨이 샌드위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브웨이가 공격적인 PPL 전략으로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등 수많은 드라마를 통해 브랜드를 노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자체 집계에서는 무려 17개 작품에서 서브웨이의 간접 광고가 확인되었다고 전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국 드라마 PPL에 집착하는 이유를 태양의 후예, 도깨비와 같은 인기 드라마 PPL은 한국을 넘어서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적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PPL로 노출되는 서브웨이는 미국인에게조차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진단했죠. 실제로 서브웨이가 이러한 한국 드라마 속 PPL을 통해 진출에 실패했던 국가에 재진출하며 대박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서브웨이는 1990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가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들에게 인기를 빼앗기며 2000년대 공식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1년 만인 2021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픈 시간이었던 오전 8시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로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50m에 걸쳐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죠. 결국 매장에서는 최대 4개까지 주문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21년 전 씁쓸한 실패를 맞이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서브웨이가 21년 만에 다시 매장을 열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이유로 한국 드라마를 꼽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의 PPL로 서브웨이가 등장하면서 그 맛을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젊은 층들이 급증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시민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어서 정말 맛이 궁금했다. 이제는 드라마를 보면서 서브웨이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기뻐했다고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한국 드라마라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이를 활용한 한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낸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기대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서브웨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카콜라의 밀려만 년 2등 자리에 있던 펩시도 한국의 이미지를 잘 활용해 꽤나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고 합니다. 펩시는 펩시의 로고가 태극기와 비슷하다는 점을 활용해 한글 에디션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여행객들이 이를 구매하고 SNS에 인증하는 유행이 퍼진 적이 있죠. 더불어 어느 정도 성공하자 이제는 K-팝에 편승해 블랙핑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출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K-팝 팬이 많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최근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앞선 기업들이 한국의 브랜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만큼 한국에 발생하는 투자 유치도 증가함은 분명하므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